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코스피 지수는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했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강세 최근 7거래일 중 6거래일간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코스닥은 대형 제약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200개 더 많는 등 체감 지수는 결코 좋지 못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6월 CPI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이에 따라서 빅테크주들 하락하고 일제히 그 자금이 중소형주 중심의 종목들로 쏠렸거든요. 러셀 2000 지수는 3% 넘게 급등한 부분을 오늘 국내 증시가 어떻게 소화해 줄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 보겠습니다.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해 보죠. 자, 코스피 지수 어느덧 2,900포인트 턱 밑까지 올라옵니다. 헤드라인으로 마주한 또 연중 최고치라는 타이틀. 글쎄요, 모든 경제면을 장식한 이 타이틀을 마주하신 분들의 해석은 모두가 제각기였을 것 같은 7월 11일 목요일장 전거래일 한마디. 주식 안 하는 사람들은 우와, 또 연고점. 주식하는 사람들은 에이, 또 연고점입니다. 톤이 완전히 다르죠. 코스피 지수가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됐고 이는 곧 반도체주와 금융주 중심의 상승이 펼쳐지며 지수 상승은 견인을 해줬지만 그런데요, 이날도 결코 체감 지수는 좋지 못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눌렸고요. 개인 비중 높은 소형주도 부진했기 때문인데 이렇다 보니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와, 또 연고점.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연고점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던 전거래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바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목요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 보였습니다. 추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은 코스피를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피 현물 6천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이에 코스피는 0.81% 오른 2,89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또 한 번 연고점을 경신했고요. 2,900선에 부쩍 다가선 모습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했고요. 앞서 코스피가 외국인 순매수세, 특히 대형주 위주 수급 흐름에 상승했다면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차익 매물이 출회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0.17% 밀리면서 852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섹터 흐름과 함께 시장 상황도 짚어볼까요? 어제 금융주들은 밸류업 그리고 실적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는데요. 이에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주들이 신고가 보인 가운데 생명보험주들은 밸류업 기업 세제 지원 모멘텀에 M&A 기대감도 부각이 되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미래에셋생명은 8%, 하나생명은 4%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외에도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블룸버그는 칠레산 리튬 광산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고요. 이에 칠레 염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힌 LG 에너지 솔루션은 3% 강세 보였고요. 삼성 SDI 또한 4% 상승했습니다. 다만 이날 코스피에 상장된 2차 전지주들은 이렇게 빨간불 켜냈지만 코스닥 약세 속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2차 전지들은 대체로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주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제 하반기 IPO 되어 시프트업이 상장한 가운데 18% 상승하는 데 그쳐 따상에는 실패했고요. 이외에도 최근 신작 기대감에 급등했던 넥슨게임즈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16% 하락했고요. 펄어비스도 5% 넘게 밀렸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을 움직였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맞습니다. 예은 캐스터 말대로요.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온도차가 확연하게 느껴졌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전거래일 모처럼의 강한 반등에 시장의 이목을 끌었던 메타버스 관련주 XR, VR 섹터 자세하게 톱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십니까? 저도 출퇴근은 자차를 이용하지만 오후 일정을 볼 때나 주말 약속 장소에 나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요. 사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좀 놀랍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스마트폰에 아주 푹 빠져 있거든요. 특히 퇴근 시간 지옥철일 때도 시민분들은 몸을 구겨 넣으면서까지 그 순간에서까지 절대 유튜브가 틀어진 스마트폰에 시선을 떼실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현실의 몸은 지하철에서 최선을 다해 구겨 넣고 있지만 정신은 온전히 스마트폰 세상 그 속에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몸은 아날로그 지구인 물질의 세상에 있지만요. 진짜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디지털 지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지구에서만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에는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세상. 원체 인간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며 살았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은 이 아날로그 지구에서 수많은 건물을 짓고 또 새로운 상품을 발명하며 공간적 한계를 느끼기도 해서 국가에서 국가로 여행을 다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가 모두 다 채워지지는 않는 수준에 이르게 된 거죠. 고로 세상은 점점 더 디지털 지구라는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됐고 고로 그 시선은 메타버스에 사로잡힙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의 뜻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가상이라는 뜻의 메라와 세계, 우주라는 뜻의 유니버스를 합한 합성어 메타버스, 메타버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메타버스를 크게 4가지로 나눠보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크게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울 세계, 그리고 라이프 로깅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 아침에 먹었던 음식 여러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업로드하셨나요? 내지는 페이스북에 좋은 글귀를 다른 분들과 좀 공유하셨나요? 여러분은 라이프 로깅 세계를 경험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미팅은 미국 지사와 화상회의로 혹시 진행을 하시나요? 아니면 매주 1회 줌으로 스터디를 하시나요? 여러분은 바로 거울 세계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해보셨나요? 엑셀 기기를 끼고 영상물을 시청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상 세계를 경험을 하셨습니다. 혹시 포켓몬고라는 게임은 해보셨는지요? 아니면 스노우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셀카를 찍어보신 적은 있나요? 만약 찍어보셨다면 여러분은 바로 증강현실 세계를 경험을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는 4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 메타버스. 그런데 국내 증시에서는 관련주들이 참 오랫동안 쉬었다가 전날 모처럼 빼꼼 고개를 들었단 말이죠. 그럼 전날 관련주들의 상승 배경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지 시간 10일 파리에서 있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 이 자리에서 삼성은 구글과의 협력으로 XR 플랫폼을 연내 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벌써 작년 2월이었네요. 2023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2년 2월입니다. 삼성전자는 구글 퀄컴과 함께 손을 잡고 XR 생태계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 XR 기기를 만들고 구글은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며 퀄컴은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든 구조로 3사의 동맹 구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언급한 부분은 이 3사의 동맹 XR 생태계의 연장선상을 말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그 후속 조치의 핵심은 선 생태계 구축, 후 디바이스 출시입니다. 애플처럼 비전 프로 디바이스를 먼저 내놓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생태계 먼저 조성 이후 디바이스를 내놓는 방향으로 우회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야지 소비자가 이 XR 기기가 이래서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고 바로 경험을 해볼 수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수요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인 거죠. 올해 안으로 시제품이나 운영체제, 개발자 도구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 메타의 주가 탄력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AI 호재와 온라인 광고 매출 회복 기대감 속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사실 M7 대형 기술주 가운데 유일하게 액면 분할 주식 쪼개기에 나서지 않은 게 바로 메타거든요. 현 시점 주가 $500에서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액면 분할의 시기도 무르익었다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국내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어제 힘을 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서울시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XR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펼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 3박자가 고루 어우러져서 전날 관련주들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관련주들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후 들어서 상승 탄력은 좀 아쉬웠죠. 먼저 NP부터 보겠습니다. 모 회사 위직 스튜디오의 CG, VFX 역량 도움을 받아 XR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주가는요, 전날 16% 급등 마감했습니다. 넥스트도 볼까요? AR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주가는요, 장 마감 들어서 탄력이 많이 둔화됐습니다. 8.7% 상승 마감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4x4 보겠습니다. 20년 전 했던 드라마 허준의 화면 뿌옇지 않습니까? 그거를 초고화질로 만들어줄 수 있는 AI 기반 화질 개선 솔루션이 핵심 투자 포인트가 되는 기업입니다. 주가는요 8%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익 시스템 보시죠. 소형 OLED 증착기 시장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가는요, 어제 7.9%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느덧 우리네 일상에 녹아든 가상세계,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도 함께 녹아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반기 실체가 있는 관련주들의 움직임, 우리는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그룹이 클린에너지, 스마트머신, 반도체 및 첨단 소재 등 3대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할 예정입니다. 이에 어제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밥켓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인적 분할된 뒤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흡수 합병될 것이라고 공시했고요. 이에 두산밥켓은 상장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효성화학은 특수가스 사업 매각을 위해 IMM 프라이빗 에쿼티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엔진은 중국 상선 중공업과 800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을 체결했다고 공시했고요. 이는 최근 매출액의 9.4% 규모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전 10시 7월 최근 경제 동향을 발표합니다. 고용, 물가, 민간 소비, 국제 수지 등 경제 부분별 동향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후 12시 중국의 6월 무역 수지가 공개되고요. 마지막으로 태영건설은 무상감자 시행에 따른 변경 상장에 나설 예정입니다. 감자로 발행 주식수는 보통주 약 3,800만 주에서 1,100만 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밤사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한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뉴욕 증시 어땠나요? 빅테크주 중심, 대형주 중심의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고 이러한 자금들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쏠렸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3.5% 넘게 급등 마감을 했는데 그동안 국내 증시도 참 서러웠습니다. 코스닥이 참 서러웠습니다. 코스피 연고점에 연일 박수만 쳐주던 코스닥 지수. 오늘 과연 중소형주, 성장주 중심의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에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